1년에 190조 원 넘게 매출을 올리는 구글, 뭘로 돈을 그렇게 벌고 있을까요? 구글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조정을 주고 있는 지금이 구글 주식을 사기에 적합한 시기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구글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매출은 광고를 게재해줌으로써 올리고 있죠. 여러가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덜베츠라고 불리는 사업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또는 드론을 개발하는 등 미래에 상용화될 기술 개발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현재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의 검색 1위 플랫폼인 구글을 주축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죠. 더불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 역시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 역시 구글의 것이죠. 구글의 85%가량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광고 모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에 광고를 띄워주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을 통하여 매출을 발생시키죠. 광고가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게재되었는지를 집계하여 광고주에게 광고비를 받습니다. 주로 브랜드를 알리고 싶은 기업들이 이러한 노출 관련된 상품을 이용하죠. 두 번째는 클릭 시 광고료를 받는 모델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또는 키워드 광고 등 광고 표시가 붙어있는 웹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구글이 광고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글의 광고 모델은 기존 신문사 또는 방송사의 광고 모델과 매우 비슷하면서도 실제 광고를 보고 궁금해서 클릭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돈을 지불받는 모델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구글 입장에서도 잠재 고객을 좀 더 잘 찾아줘야 하며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 효과가 없는데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할 위험을 줄여주죠. 게재 위치는 크게 구글의 플랫폼과 구글 네트워크로 나뉩니다. 구글의 플랫폼 중 가장 큰 플랫폼은 당연히 구글이겠죠. 검색을 하시고 결과를 보면 상단에 광고료를 지불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한 검색 키워드별로 광고주들이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되죠. 광고주 입장에서는 실제로 클릭을 할 만한 키워드에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구글 네트워크는 다른 웹사이트에 구글의 광고를 실은 경우를 뜻합니다. 여러 웹사이트들의 옆 또는 콘텐츠 사이에 광고가 붙어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웹사이트의 주인은 구글에 광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비의 일부를 가져가는 모델이죠.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구글은 광고를 심게 해줍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다가 광고 시청을 하면 한번 살려주던가 프리미엄 아이템을 주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를 시청한 대가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에게 구글이 지불합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에도 여러가지 광고 상품들이 있죠. 특히 흥미로운 구조는 5초 후 스킵을 할 수 있는 영상 광고입니다. 광고주는 광고를 바로 스킵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즉 관심 없는 사람들이 광고를 시청해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손실이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구글은 광고주들이 원하는 형태의 광고들을 게재해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원하는 광고주들에게는 노출을, 물건 판매를 원하는 광고주들에게는 클릭 등 원하는 광고 효과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 전체 매출의 광고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83.9%라고 합니다. 이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죠. 다른 영역에서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구글이 밀고 있는 영역은 구글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스, 애저, 아마존의 AWS와 비슷한 제품들을 제시하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한 다양한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되기에 아무리 복잡한 연산 처리여도 비용만 지불한다면 구글이 전부 해결해주는 것이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들은 구글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 영역들이 포함이 되죠.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빌딩 툴, 보안 솔루션 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업들에 파편화되어 있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제공하는 느낌이죠. G수잇은 구글이 제공하는 생산성 도구입니다. 이메일, 문서 작업, 화상회의 등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팀스를 합쳐둔 느낌이죠.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된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한 문서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죠.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다들 집에서 일을 해야 하니 많은 기업들이 G수잇과 같은 생산성 프로그램을 결제하여 사용 중이죠. 구글의 기타 매출에 포함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바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하드웨어, 유튜브 프리미엄 매출 등이 포함되죠.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결제 수수료의 30%를 구글이 가져갑니다. 책, 영화, 앱 등 우리가 결제를 하기만 하면 구글은 그 대금의 30%를 가져가는 것이죠. 총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영역으로 이 역시 증가 중입니다. 이제 구글의 가장 신기한 사업들 또는 프로젝트들은 어덜베츠라고 불리는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어덜베츠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만들어도 될 만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죠. 얼마 전 이세돌과 경기를 한 딥마인드 팀의 알파고도 구글의 어덜베츠에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프로젝트인 웨이모, 드론으로 배송을 한다는 프로젝트인 윙스 에비에이션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이제 간단하게 재무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정말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61빌리언 달러, 190조 원 정도를 벌었죠. 순수익 역시 꾸준하게 증가 중입니다. 2019년도에만 34빌리언 달러, 40조 원 정도를 남겼죠. 현금은 무려 120빌리언 달러, 140조 원 정도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18빌리언 달러, 20조 원 정도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매년 더 늘리는 추세이죠. 배당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차대조표를 시계열로 정리한 자료인데 부채가 거의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산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의 순수하게 구글의 자산으로 현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설비의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완벽한 재무제표의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구글을 볼 때에는 단순하게 광고 집행사가 아닌 광고 플랫폼으로 보셔야 합니다.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고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를 게재할 적절한 위치를 찾기가 어렵죠. 구글은 이러한 두 주체를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즉 서로의 탐색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죠. 유튜브도 결국 광고주들에게 적절한 게재 위치를 제공합니다. 각각의 채널, 영상에는 시청자들의 특징이 있으며 구글은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여 광고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구글이 정말 잘하는 것은 이러한 잠재 소비자 분류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40대 아저씨가 화장품을 사진 않거든요. 즉 구글이 각각의 사람들을 전부 분류하여 준비를 해둡니다. 그럼 광고주는 본인의 잠재 소비자가 있는 부류만 선택하여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죠. 최근에 구글 광고를 보니까 소득에 따른 분류도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진짜 제가 특정 물건을 찾는 순간에 광고가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구글은 결국 광고를 집행해주는 역할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광고주들의 매출이 감소하였고 광고 비용을 감축시켰거든요. 그리고 광고 비용은 곧 구글의 매출이니 구글의 매출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및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정상화되고 사용자가 유지된다면 더 많아진 유저를 기반으로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광고주들 입장에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잠재 소비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영상에서 말씀드린 디지털화 현상과 비슷하게 많아진 유저를 기반으로 미래에 추가 매출을 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을 보니 어덜베츠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웨이모가 피앗 크라이슬러와 4단계 자율주행을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했죠. 더불어 볼보도 전기자동차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합니다. 또 드론으로 배송을 연구하고 있던 윙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주에서 도서관 책을 학생들에게 배달하는 데에 윙스의 드론을 이용했다 하죠. 전 세계적인 트렌드 같긴 한데 구글 역시 쇼핑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구글의 쇼핑 탭을 추가하여 무료로 물건을 등록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본인이 현재 팔고 있는 물건이라면 구글의 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팔과 쇼피파이를 이용하면 구글 쇼핑에 자동으로 게재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쇼핑 탭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저는 이번 조정에 구글 주식을 약간 담아보았습니다. 구글을 대체할 만한 기업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성장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겠으나 그래도 구글만한 기업은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글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